자, 오늘 내 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드디어 선거가 이제 이틀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제 주식으로 따지면 내일 하루만 열리면 되고, 네. 선거가 이제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이런 얘기 이제 뭐 자주 했었는데, 네.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제 아무튼 뭐 좀, 네, 좀 깨끗한 걸 좀 많이 보고 싶어서 선거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네. 자, 아무튼 뭐 코앞으로 나갔죠, 그죠? 그래서 선거 뭐 이틀 뒤에 치러지는데 뭐 내일도 방송하겠지만 아무튼 선거 잘 치르시고요. 네, 아무튼 소중한 한 표 잘 행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아무튼 이제 오늘은 이제 러시아 제재와 미국이 요즘에 러시아 제재, 그다음에 뭐 러시아는 전쟁을 또 열심히 하고 있죠. 그래서 러시아 전쟁 수혜주, 또 반대로 러시아 제재 수혜주, 이런 것들을 오늘 좀 분석을 좀 해서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이거를 얘기를 뭐 최근에 계속 얘기를 해드렸어요. 해드렸는데 요즘에 또 이제 뭐 전쟁 나고 또 요즘에 뭐 국제유가 이런 거 지금 막 날라다니죠, 그죠? 그래서 국제유가 지금 보시면 뭐 날라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뭐 얼마 올해 초만 해도 70달러대였는데 지금은 이제 뭐 115달러로 금요일 날 끝난 거고요. 지금 뭐 장중에 130달러도 찍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아마 주유소 가시면은 깜짝 놀랄 수도 있어요. 기름값이 막 뛰어가지고. 네, 그래서 아무튼 지금 오늘은 이제 그 러시아 전쟁 관련주 얘기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 종목을 공략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만 불안한 심리를 좀 잡는 데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오늘은 주제를 이걸로 정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아무튼 도움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선거가 이틀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아마 대선주 많이 들고 있는 분들 종목수가 많든지 비중이 많든지 그러신 분들 머릿속에 온통 대선주 얘기, 대선주 생각밖에 안 하시겠죠. 그래서 마지막에 특별히 대선주 얘기를 좀 몇 개 해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 상황 봐서 할까 말까 고민 중이에요. 네. 뭐냐면 있어요. 그러니까 선거 끝나고 종목들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 네. 이걸 보시면은 도움이 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머리가 더 꼬일 수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 지금 반반이에요. 그래서 우리 회원들한테는 뭐 시간이 많으니까 뭐 낮에 회원들한테 얘기를 많이 했는데 여기 무방 참여하시는 분들은 다 종목을 뭘 들고 있는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도움이 될 만한 얘기가 있긴 한데 이게 득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는 얘기라서 득이냐 독이냐 점 하나 차이인데 그래요. 그래서 이 얘기를 지금 할까 말까 종목은 다 찾아왔는데 할까 말까 지금 고민 중입니다. 그래서 선거에서 이긴 사람 선거가 대선이 끝나잖아요. 그러면 선거에서 이긴 사람은 어떻게 되고 선거에서 진 사람 테마주는 어떻게 되고 그냥 거기서 양보만 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준비를 했는데 이따 봐가지고 네, 여러분들 참여 열심히 하시면 얘기를 좀 해드리든지 아니면 뭐 넘어가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목소리 잘 들리시면 1번 한번 더 찍어주시고요. 네. 요즘에 그 많이들 지치셨죠? 네. 힘내셔야 돼요. 억지로라도. 네. 돈 생기시면 주식 그만 사시고 저기 보약이나 아니면 건강 보조식품이라도 좀 챙겨서 드세요. 네. 이 주식은 정신력 싸움인데 정신력은 체력에서 오거든요. 체력에서. 그래서 아침에 새벽에 나가서 요즘에 좀 날이 좀 풀렸으니까 새벽에 나가서 운동도 좀 하시고 그러세요. 그래야지 이게 체력이 뒷받침이 돼야 주식을 잘할 수 있거든요. 그러려면 또 몸에 좋은 거 드셔야죠. 맨날 술 드시지 마시고. 그죠? 네. 그래서 몸을 잘 다져놓으셔야 돼요. 주식은 결국엔 올라가요. 근데 그걸 내가 못 견딜 뿐이죠. 정신적인 인내력도 필요하고 그래요. 그러면 체력이 뒷받침돼야 되니까 운동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병이 안 나고 돈도 벌 수 있습니다. 네. 자, 일단은 이제 오늘 그 지수 마감한 거하고 현재 해외 증시 네, 모습을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같이 넣어주세요. 네. 자, 보시면 오늘 우리나라 증시는 자 보시는 것처럼 코스피는 2.29% 하락으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전저점은 아직 안 깼습니다. 그죠? 네, 전저점은 또 테스트할 수 있다 그랬는데 아직 전저점을 깨진 않았고요. 예, 미정형님 어서 오세요. 그리고 코스닥 지수를 보시면 여기다 마이너스 2.1% 하락으로 끝났어요. 그래서 전저점은 아직 안 깼습니다. 많이 나왔죠. 최근에 급반등이 세게 나와서 그래요. 자, 이럴 때는 항상 옆이랑 비교를 하면 되는데 아시아 증시 보시겠습니다. 아시아에서 누굴 보느냐? 일본을 볼까요? 네, 일본 증시를 보시면 일본 증시가 오늘 마이너스 2.94% 거의 3%죠. 네, 거래가 늘어나면서 3% 가까이 급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우리가 구정 전에 찍어놨던 저점이 여기 1월달 여기인데요. 일본은 이미 한번 건드렸고요. 지금 또 깨졌어요. 우리나라 증시 다른 나라에 비하면 덜 빠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앞에서 많이 빼서 그래요.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많이 빠졌기 때문에 키 맞추는 거예요. 이게 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덜 빠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오늘 개인들이 투매를 조금 하긴 했는데 그렇게 많이 안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들 하지 마셔요. 네. 대선주가 좀 투매가 많이 나왔죠. 선거 끝나면 다 망할까 싶어서 그죠? 네. 웹스 저런 거 10% 그죠? 애니능력 9.9% 네. 저런 거 급락했는데 저거는 들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힘드니까 저런 거고 네. 다른 개별주들은 이렇게까지는 안 빠졌어요. 그죠? 네. 본인들이 못 견디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일본 증시 많이 빠졌죠. 대만 가권지수 보시면 여기도 오늘 마이너스 3.1%. 자, 보시면 1월 달의 저점이 여기인데 여기를 시원하게 지금 이탈하면서 급락하고 있죠. 네. 장대 연봉 떨어졌어요. 우리나라는 1월 달 저점 여기를 안 깼다니까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워낙 많이 조종을 받아서 그래요. 그래서 이걸 위안으로 삼으시면 돼요. 아, 우리는 앞에서 고생을 해서 덜 맞는구나. 예, 맞아요. 그러면 이제 유럽 최강자 독일을 보시죠. 독일이 이게 금요일 날이에요. 그러니까 독일은 지금 막 녹아내리거든요. 네.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날 것 같을 때부터 막 떨어지고 있었어요. 여기. 그 다음에 이제 전쟁이 진짜로 터지기 직전에도 이만큼 떨어졌고요. 전쟁이 터지니까 이만큼 떨어졌고요. 전쟁이 안 끝나니까 이만큼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거는 금요일까지고요. 금요일날 밤에 마이너스 4.4%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독일이 또 마이너스 3.5% 급락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따만한 음봉이 지금 또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반영이 안 되는데 이만한 게 또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독일 증시 1월 달이 어디냐면 여기에요. 독일의 1월 초가 여기인데 작년 내내 올라간 거 반납했어요. 지금 더 떨어지고 있어요. 거래도 많죠. 네. 러시아 푸틴 형님이 깔끔하다니까요. 형님이라고 부를게요. 오늘 푸틴 대통령을 대통령이라 그러죠. 독재자인데 무슨 독재자가 대통령이 있습니까? 그죠? 네. 아무튼 이제 그 푸틴 형님은 또 무슨 형님입니까? 그죠? 네. 푸틴 이 사람이 푸틴 아저씨라고 할게요. 푸틴 아저씨가 화가 많이 나셨어요. 뚜껑 열리셨는데 아무튼 최대의 피해자는 제가 누구라 그랬어요? 유럽이라 그랬잖아요. 미국이 아니고 우리나라도 아니고 미국이나 저 유럽이라니까요. 유럽 증시가 지금 박살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 2만원 음봉이 또 떨어지고 있다니까 지금. 네. 여태까지 유럽의 최대 위기라고 할 수 있었던 게 뭐였냐면 2016년에 터졌던 브렉시트라고 있어요. 브렉시트 들어보셨나요? 브렉시트. 브렉시트 터졌을 때도 이렇게까지 안 떨어졌었어요. 왜 이럴까요? 네, 유럽 특히 독일하고 프랑스는 실제적으로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얘기하면 길어지는데 독일 짧게만 얘기해. 독일하고 러시아하고 가스관 그거 연결 사업했죠. 네, 그거 엎은 거 러시아가 엎은 거 아니에요. 독일이 엎었는데 뒤에서 미국이 있었어요. 미국이 그거 엎게 해가지고 가스관을 설치는 다 했는데 개통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푸틴이 화가 단단히 나서 지금 뒤집어 엎은 거거든요. 네. 지금 이제 누가 최대로 피해를 보냐면 독일이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제 유가나 이런 게 급등하는 이유가 미국에서 러시아산 원유, 그다음에 가스 수출 제한, 수입 제한 이거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국제 유가가 하루에 막 10%, 막 15%씩 막 급등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지금.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원자재 값이 폭등하는 이유가 누구 때문이라고요?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켜서요? 천만에요. 러시아 뚜껑 열리게 한 거는 미국이고요. 미국이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딱 쳐들어갔을 때 그때 원유 가격이랑 그리고 농산물 가격 그렇게 크게 안 올랐었어요. 근데 미국이 제재를 하겠다라고 지금 방침을 살짝 정하려고 이제 얘기를 흘리니까 물론 러시아 협박하려고 그러는 거겠지만 그 얘기가 나오면서부터 국제유가, 국제농산물 가격 폭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이에요? 미국 때문이에요. 바이든 저 사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잘 아시겠지만 저는 저기 진보 좌파가 아니에요. 네. 미국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제가 자꾸 요즘에 미국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죠. 네.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네. 지금 제가 푸틴이어도 제가 푸틴 입장이 돼도 한번 뒤집어 엎었을 것 같아요. 자세한 얘기는 시간 없어서 못해요. 오늘 오전에 아침에 우리 라이브 회원들한테는 특강했어요. 푸틴이 왜 뚜껑이 열렸는가. 네. 세계 경제 역사 뭐 과거 쭉 해갖고 네. 뭐 로스차일드 막 그런 것까지 쭉 얘기하면서 쭉 다 얘기 드렸어요. 제가 아는 거 이제 아는 데에서. 근데 여기서 시간이 안 돼 그 얘기 못 하겠고. 아무튼 푸틴이 화난 거는 그것 때문에 그래요. 네.
지금 전쟁이 일어났는데 미국이 지금 제재 카드를 이제 만지작거린다는 얘기를 슬슬 흘리니까 국제유가, 농산물가가 폭등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생각해 보세요. 누가 가장 큰 피해를 본다고요? 유럽이 피해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러시아산 기름이나 가스를 계속 갖다 쓰고 있었는데 갑자기 미국산을 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갑자기 돼요? 말이 안 되지. 그렇잖아요, 그죠? 갑자기 막 러시아 거 쓰다가 갑자기 이게 되냐고요. 응?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보세요. 국제유가랑 이런 게 급등할 게 뻔한데, 그러면은 독일이 원래 중국보다 그 무역액이 더 컸던 나라가 독일이에요, 원래는. 근데 이제 독일도 당연히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는데, 그러면 인플레이션, 안 그래도 인플레이션인데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 독일의 산업이 피해를 입겠어요, 안 입겠어요? 큰 피해를 입겠죠. 그럼 프랑스는요? 당연히 피해를 입죠. 그렇지 않아요? 네.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가스나 이런 거를 러시아에서 갖다 썼는데 다른 데서 들어와야 되니까 얼마나 비싸게 들어와야 되겠어요. 그죠? 힘든 거예요. 지금 미국이 그 러시아산 원유 제재를 못하는 이유가 유럽에서 반대하기 때문에 그래요. 유럽 입장에서 미치는 거라고요. 그래서 유럽 증시가 폭락하고 있는 거예요. 중간에 껴가지고, 그러니까 새우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걱정하시지만 우리나라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게, 우리나라는 이제 기름이나 가스를 미국산 아니면 중동에서 갖다 쓰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괜찮아요. 그리고 오히려 이걸 좋게 생각하면 유럽 국가들이 힘들 때 우리나라가 치고 나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거기 단가 비싸져가지고 막, 그죠? 네, 그럼 우리나라 제품도 품질 좋은 거 많은데 그럼 가격 경쟁력이 있지 않겠어요? 그럼 우리나라 수출 기업 중에서 이 기회를 잘 활용하는 기업에 투자하시면 여러분들 돈 많이 벌 수 있어요. 맞으면 7번 찍어보세요. 안 그래요? 맨날 그냥 전쟁 난다, 뭐 조종 온다 그러지 말고 잘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우리는 중국이 아니에요. 중국은 저가 제품 팔지만 우리는 기술력이 있는 나라 아닙니까? 우리나라하고 일본이 잘할 수 있다니까요. 독일이 정밀기계 쪽엔 세계 최강 아니에요? 그러면 일본이 그걸 차지할 수 있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도 이제 정밀기계 쪽에 강한 것도 있겠지만 우리나라는 뭐 잘 아시지 않습니까? 반도체, 조선 이쪽에는 뭐 특화되어 있는 나라예요. 화학 이쪽에도. 우리나라가 이제 치고 나갈 수 있다니까요. 전자부품 이런 거에서도.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 기회예요. 맨날 중국이랑 북한만 찬양할 게 아니라, 그죠? 중국이랑 북한 눈치만 볼 게 아니라 이 기회를 잘 잡으면 우리나라 성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뽑으실 때 잘 판단해서 뽑으세요. 누굴 뽑으시건 저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 나라가 망가지면 내가 책임을 지겠다 이런 마음을 찍으시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아무튼 다 자기 마음이니까. 네. 아무튼 잘 뽑으세요. 근데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걸 잘 활용하면 된다니까요.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계속 이제 아마 그러신 분이 있을 거예요. 대선주 좀 봐주세요. 미치겠어요. 대선주. 내일 모레면 끝나잖아요, 이제. 그죠? 네. 대선주가 끝나면 이렇게 난 거예요, 이제. 대선주. 네. 그 얘기 나중에 하고요. 네. 왜 지금 이 얘기를 뜬금없이 꺼냈냐면, 무슨 얘기를 해도 계속 머릿속에 대선주 어떡하지? 뭐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돈 못 벌어요. 네. 자, 우리도 대선주 갖고 있어요. 근데 여유 있게 딴 얘기 하잖아요. 왜냐면 두루두루 사놨으니까. 대선주, 대선 끝나도 걱정 안 해요. 파동에 남은 것들 들고 있기 때문에. 네. 자, 다시. 그래서 우크라이나 지금 이제 얘기가 터졌는데, 그러니까 이제 전쟁이 터졌는데 가장 큰 피해가 있는 쪽은 유럽입니다. 자, 여기서 누굴 보면 되겠어요? 그렇죠. 누굴 보면 되느냐? 미국 증시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미국의 다우지수를 보세요. 잘 안 빠져요. 전쟁 터진 날이 저점이고 안 내려가요. 버티죠? S&P 500 지수 버티죠? 나스닥 버티잖아요. 독일 와르르 운봉 하나 더 나오고 있다니까요. 지금 여기서 프랑스 와르르 무너져 내리잖아요. 독일, 프랑스, 러시아 깔끔하게 주식시장 폐장 안 열어 잃어버리잖아요. 여기다 투자하면 돈도 못 빼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 떨어지는 거, 인도 막 나가 떨어지고 막 호주는 그나마 좀 낫네, 그죠? 인도 나가 떨어지고 대만 나가 떨어지는데 우리나라는 좀 덜 빠진 거죠. 알겠어요? 네. 이미 많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네. 우리는 전저점을 안 깬 거예요. 그러나 전저점 건드릴 수 있어요. 네. 언제까지요? 자,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환율이긴 한데 환율 얘기는 다음에 해드릴게요. 낮에 회원들한테 해드렸는데 시간이 안 되니까. 자, 국제유가가 폭등하고 있죠. 자, 딴 걸로 보자고요. 국제유가 폭등하면서 자, 뭐가 또 폭등하냐면 그냥 뭐 원자재 관련주 그냥 난리 났어요.
금도 올라가죠. 그 다음에 금, 구리 날아다니고 있어요. 구리 박스권 돌파해서 날아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니켈 날아다녀요. 여기 계속 급등하고 있어요. 아까 시간에 의해서 니켈 관련주 급등하죠. 네. 이거 보면서 왜 안 사시냐고요. 대두 이것도 계속 신고가 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순서가 있거든요. 그 순서까지는 여기서 얘기 안 해드릴 거예요. 밀 날아다니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도 밀가루 관련주, 콩 관련주 갖고 있는데 오늘 대두 관련주 오늘 급등했어요. 사놓은 거 금요일날 사놨는데 오늘 20% 이상 급등했어요.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수익도 좀 챙겨놨고. 자, 옥수수 날아다니잖아요. 계속 급등 나오잖아요. 지금도 막 오른다니까요. 근데 커피나 이런 거는 좀 누르죠. 이거 기호식품이니까 나중에 가는 거고. 일단 밀이나 이런 것들이 막 급등해요. 자, 뭐 설탕 이런 것도 있죠, 그죠? 네. 저희도 오르죠. 자, 보세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오래 갈 수도 있고 금방 끝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현대전은 그렇게 전쟁을 오래 안 해요. 거의 대부분 금방 끝나요. 근데 모르죠. 자, 또 얘기했다고 선생님이 전쟁 금방 끝날 거라더니 안 끝나는데도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 원래는 전쟁이 현대전은 일찍 끝납니다. 뭐 길어야 한 달 안 넘어가더라고요, 보통. 그런데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의 본질이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려고 해서 푸틴이 화가 나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 이렇게 말하시죠?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항상 전쟁은 뭐 때문에 한다고요? 돈 때문에 하는 거예요. 돈 때문에. 오전에 우리 회원들한테 러시아 푸틴이 뚜껑 열린 이유에 대해서 그 특강을 제가 녹화해서 우리 문자반 회원들한테 보내줄까 하다가 안 보냈어요. 왜 안 보냈냐면 거기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외부로 유출되면 오히려 그럴 것 같아서 네, 녹화 따로 안 남겼어요. 네. 네, 아무튼 다음에 기회 되면 해드릴게요. 네. 뭐예요? 낮에는 종목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네. 나중에 뒤늦게 들어온 사람이 그 종목 보고서 다 살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내가 일부러 안 뿌렸어요. 네. 녹화도 안 남겼고. 근데 이제 돈 때문에 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이게 제가 보기엔 그래요. 전쟁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빨리 끝나야지만 주식시장이 좋을 거라 생각하시지만 사실 그게 100% 그렇지는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현대전은 전쟁이 금방 끝날 수도 있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좀 길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솔직히 쉽게 얘기하면 저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몰라요. 전쟁이 길어질지 아니면 금방 끝날지. 젤렌스키 저 사람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도망갈 수도 있어요. 근데 자기가 여태까지 영웅 행세를 했기 때문에 쉽게 도망가지 못할 거예요. 쉽게 죽지도 못할 거고. 왜냐하면 영웅 행세를 했잖아요 지금. 그죠? 네. 언론에서 그만큼 띄워줬기 때문에 미국 언론에서. 네. 그러면 이제 도망가지도 못해요. 여태까지 한 게 있어서. 근데 이게 전쟁이 어떻게 끝날지는 모르겠는데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거든요. 전쟁이 언제 끝나냐 그게 아니라 실은 중요한 게 이거예요. 러시아가 시리아에서 전쟁했죠. 시리아 IS 기억 안 나세요? 시리아 반군이랑 정부군 싸우고 거기에 미국이랑 러시아 개입해서 싸웠잖아요, 그죠? 네. 거기도 유전지대 불타고 그랬는데 그때도 국제유가 꿈쩍도 안 했어요. 안 이상하냐고요. 5년 전에 시리아에 들어가 전쟁하고 막 그럴 때 그거 난리를 쳐도 유전지대에서 막 미사일 쏘고 별짓을 다 해도 국제유가 그렇게 급등 안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급등을 하죠. 왜 그러냐. 그래서 진짜 지금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전쟁이 언제 끝나냐가 아니라 전쟁을 왜 하는지,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계속 지속될 거란 얘기예요. 인플레이션이 왜 계속 지속될 거라고 보냐면 전쟁은 내일 끝날 수도 있어요. 다음 주 끝날 수도 있고 다음 달에 끝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아니면 전쟁이 설령 길어져도 사람들이 이제 우리나라 전쟁도 아니고 그러면 이제 슬슬 잊어요. 익숙해지고 그냥 아이고 또 그러네 이런 거 말아요. 그런다니까요. 근데요, 미국이 러시아를 제재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제재는 최소한 아무리 짧아도 제 생각에는 솔직히 한 6개월 이상 가지 않을까 싶어요. 제재는 뭐 이것저것 좀 제재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 제재가 하루 이틀 만에 한두 달 만에 풀리겠어요? 그렇게 쉽게 풀 거면은 저렇게 안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러시아 제재가 미국에서 하는 러시아 제재가 좀 길어진다. 그러면 인플레이션 지금 막 폭등했지 않습니까? 이게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전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먹고 사는데 진짜 중요한 건 뭐라고요? 인플레이션이라고요. 국제 유가 급등하고 농산물가 급등하고 광물 이거 다 급등하면 여러분들 실제로 기름 넣는데 마트 가서 장 보시는데 굉장히 돈이 많이 소모가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 일상에 실제 바로 이게 영향을 끼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계속 이렇게 지속이 되면요, 여기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멍 때리고, 특히 은행에다 돈 넣어놨다 적금 넣어놨다고 안전해하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앉아서 가난해지는 거예요. 본인들은 최선을 다했지만 아니에요. 앉아서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뭘 하셔야 되느냐,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될 거 생각하시고, 원래 인플레이션은 시작됐어요. 코로나 때 돈을 너무 많이 풀어갖고 인플레이션 시작은 됐는데, 그게 지금 러시아 푸틴하고 미국이 제재를 가는 바람에 지금 그게 갑자기 이제 확 급등을 한 거예요. 유가 보시면 돼요. 밀을 볼까요? 이게 확 지금 급등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사태가 계속 지속될 거란 얘기죠. 밀 가격이 뭐 한 달 내내 뭐 두 달 내내 계속 이렇게 올라가진 않을 거예요. 그러면 저기 파리바게트 가서 빵 하나 사시면 한 5만 원 할걸요. 식빵 하나 고르면, 네 고객님 5만 원인데 저기 할인해 드려가지고 4,900원에 드릴게요. 뭐 이럴 수도 있어요. 네? 농담 같죠? 진짜 5천 원이면 싼 거죠. 5만 원, 5만 원 할 수도 있다니까. 그러게 되면. 네. 근데 그렇게까지는 안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전쟁에 신경 쓰지 마시고 인플레이션 이 동향을 계속 추적하면서 테마주 가지고 수익도 내시고, 테마주는 금방금방 수익 내주니까 테마주 갖고 다시고, 중장기적으로도 계획을 세워서 가난해지지 마시란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하는 이유, 첫 번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가난해지지 않기 위해서. 맞으면 1번 찍어보세요. 맞잖아요.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노후를 위해서. 그게 뭐냐면 가난해지지 않기 위해서 아니에요? 한마디로. 맞지 않습니까? 제일 답답하고 불쌍한 분들이 누구라고요? 주식은 위험해, 가상화폐도 위험해, 다 위험해. 그래서 은행에서 주는 5%, 3%, 7% 이자 받으러 가신 분들, 2년, 3년. 누군가는 그 돈을 싸게 더 낮은 이자로 대출받아서 투자하고 있는데, 그러고 있는 거예요. 답답한, 그분들이 가장 불쌍한 분들이라니까요. 몰라요. 앉아서 거지 되는 거. 가난해지는 거예요. 앉은 자세에서. 자, 이제 밀가루 값이 그러면 앞으로 더 폭등을 할까요, 안 할까요? 자, 요즘에 저도 우크라이나 지명을 잘 몰랐어요. 잘 몰랐는데 요번에 막 공부를 하게 된 것 같아요. 자, 우크라이나 이제 지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앞으로 계속해서, 그죠? 앞으로 계속해서 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앞으로 계속해서, 네. 이 전쟁, 그 인플레이션이 계속 벌어질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죠. 전쟁을 하면 가장 먼저 막히는 게 뭐예요? 네, 유통이나 이런 물류, 그죠? 네, 이게 마비될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우크라이나 지도인데 잘 보세요. 우크라이나가 이제 밀 같은 거 수출을 많이 하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두 나라 합해서 밀 수출이 전 세계 30% 정도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러시아가 1위, 우크라이나가 4위가 그래요. 이게 거의 비슷해요. 뭐 19%, 17% 뭐 이런 식으로. 네. 20% 전후니까 둘 다. 합하면 대충 30% 돼요. 네. 자, 근데 여기 보시면 우크라이나 딱 치니까 도시가 딱 두 개 나오죠. 키예프, 오데사. 그죠? 뭐 키이우라고 하기로 했는데 그건 모르겠고요. 네. 여기에 키예프, 오데사라고 돼 있죠. 그럼 뭐예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서울, 여기는 부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물론 목포도 항구가 크고 인천도 있고 다 있지만 부산 정도로 해볼게요. 부산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처음에 러시아군이 어디를 먼저 들어왔어요? 여기 때리죠. 그 다음에 뭐 제2의 도시 여기 거기도 때렸죠, 그죠? 근데 지금 러시아 군대가 어디를 때린다고 하는 줄 아세요? 여기 오데사, 여기를 때린다고 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지금 러시아가 여기 폭격할 거라고 좀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할 거예요. 뉴스 나와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생명줄 오데사 공격 임박. 자, 생각해 보세요. 우크라이나라는 나라가 요렇게 둘러싸여 있는 여기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가 크림반도예요. 여기는 2014년도에 뺏겼고, 근데 여기를 점령당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최근에 오데사 말고 뭐 잠깐만요. 네. 여기 부산이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기사 더 있는데 네. 읽어보면 오데사가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수출의 70%를 장악한답니다. 70%는 거의 저기를 통해서 수출한다는 얘기고 바다가 거기에 있으니까. 오데사 도시 이름이에요. 부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옆에 여기 나오던데 기사에 잠깐만. 아마 뉴스 보시다 보셨을걸요. 또 다른 항구 도시 헤르손 그 다음에 마리우폴을 이미 장악했다. 마리우폴. 그러니까 우리나라 따지면 인천, 목포 여기까지 다 장악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부산치로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수출을 어떻게 해요? 이해되셨으면 7번 찍어보세요. 다 막아놨다는 얘기예요. 수출 어떻게 해요 여기? 그러니까 밀가루까지 폭등하는 거예요. 미친듯이. 제가 늘 얘기하죠. 중국은 머리가 나빠요. 근데 러시아는 공산당인데 머리가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네? 이 공산당 걸 유지하고 있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자유주의, 민주주의는 미국, 공산당은 러시아가 아버지잖아, 아버지. 네? 머리가 나쁜 데가 아니라고요. 중국은 솔직히 돌머리고 러시아는 돌머리가 아니에요. 원조라고요, 원조.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 막아버리면 우크라이나가 지든지 뭐 이기든지 저는 상관없어요. 솔직히 이러면 또 저 냉혈인가 그럴지 모르겠지만 저는 상관없어요. 제 고향이 여기도 아니고 모르겠어요. 냉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들 먹고 사는데 지장을 준다? 안 준다? 오대사를 지금 지장을 준다? 안 준다? 준다. 왜요? 전쟁이 길어져서가 아니고 인플레이션이 더 자극을 하니까. 밀가루가 폭등하고 그러면 밀가루만 올라가겠어요? 설탕 다 올라가죠? 대두 다 올라가는 거예요. 다 니켈, 뭐 철광석 다 올라간다니까요. 다. 네. 여기 막아버리면 우크라이나가 항복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지요. 우리나라 따지면 인천, 서울, 부산 뭐 다 뺏겼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항복해야지. 안 그러겠어요? 네. 우리나라 광역시 다 뺏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크라이나 해군력이 세겠습니까? 러시아 해군력이 세겠습니까? 당연히 러시아 해군력이 세죠. 여기에 크림반도 옛날에 8년 전에 쳐들어갔을 때 러시아가 쳐들어갔을 때 우크라이나 해군이 러시아 해군한테 조롱받으면서 집에 갔어요. 총도 한 번 안 쏘고 쫓겨났다고요. 죄송해요. 개망신 당하고 쫓겨났어요. 개망신. 자존심 강한 군인이었으면 자살했어요. 그 정도로 개망신 당하고 쫓겨났어요. 이런 걸 전혀 기억 못 하시잖아요, 여러분들. 그때 주식을 안 하셨으니까. 전 다 기억한다니까요. 그때는 여기만 뺏고 깔끔하게 끝났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요, 아세요? 러시아가 주식시장 그냥 폐장 안 했어요. 계속 열어놨어요. 환율이 급등하고 증시 폭락해도 냅뒀어요, 그냥. 근데 지금은요, 깔끔하게 앞에서 한번 해봤으니까. 딱 폭락하니까 바로 주식시장 폐쇄. 딱 때려버리잖아요. 돈 못 나가. 그죠? 네, 이렇게 한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라고요? 전쟁이 언제 끝나냐가 아니라 인플레이션. 이거를 잘 활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금요일날 인플레이션이 일어났을 때 겁내지 말고 그거를 잘, 그죠? 네, 파도를 바다에서 이는 파도를 잘 이렇게 넘어가면서 헤엄을 치면 된다. 그죠? 네, 그 얘기를 했던 거예요. 뭐 밀가루가 폭등했다고 어떻게 살지? 네, 그건 뉴스에서 하는 얘기인데 그 얘기에 빠져들지 마시라니까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난해진다고요. 그래, 전쟁 나고 위험하니까 은행으로 가자. 네. 은행 좀 가지 마세요. 차라리 금이라도 사놓으세요. 금이라도. 근데 금 사는 것보다는 주식 사는 게 훨씬 좋지 않겠어요? 효송호행비 이게 뭐예요? 퇴비하는 회사니 퇴비. 이것도 급등하잖아요. 상한가. 네? 저희 단톡방 예전에 단톡방 추천했는데 예전에 네. 이런 거 가고 있고
지금 뭐예요? 이건 뭐 신재생 에너지나 유가 급등하니까 GNC 에너지 이거 그래서 하는 거 아니에요? 샘표 뭐 만들어요? 간장은 뭘로 만들어요? 물로 만들어요? 콩으로 만들잖아요. 콩이 뭔데요? 대두 샘표 그죠? 네. 시멘트주 오늘 삼표 시멘트도 들었다 놨다 하고 그죠? 고려 시멘트 뽑아버리잖아요. 왜 가는데요? 이 친구들도 원자재 아니에요? 집 질 때 뭐 저기 뭐야 그 진흙으로 집니까? 시멘트로 짓지? 다 가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종이로 된 화폐 빼고는 다 가는 거예요. 가상화폐하고 그죠? 돈의 가치는 계속 떨어지는 거고 이거 계속 올라가요. 근데 그 돈을 갖다가 은행에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은행 사람들이 바본 줄 아세요? 그 사람들이 개인들한테 5% 이자 줄 때는 그거보다 더 많이 빼먹을 수 있으니까 그만큼을 주는 거예요. 앞으로 올라가잖아요. 어디 이것만 가요? 조비, 비료, 그죠? 조조 아들 아닙니다. 조조 아들 중에 조비라고 있죠. 네. 조선비로의 약자 조비. 네. 이런 거 급등하잖아요. 네. 사료주, 고려산업 날라다닌다고요 지금. 시간에서 저기 막 철강주 막 또 올라가고 니켈 관련주 급등하고 막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시면 돈을 얼마든지 벌 수 있거든요. 물론 지금 같은 경우는 시장이 투매가 나오고 장이 안 좋기 때문에 지금은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떨어져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보유 종목이 100개다. 그럼 거의 90개 이상은 떨어질걸요. 보유 종목이 10개다, 50개다, 30개다, 20개다, 10개다. 거의 다 떨어질 거란 말이에요. 근데 돈을 약간 마련해가지고 이때는 뭐 하는 거예요? 여기 수혜주를 공략해서 잠깐 한때를 보내는 거예요. 최근에 계속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 저한테 대선주 얘기를 듣고 싶으셨겠지만 대선주 얘기 얼마든지 해드릴 수 있어요. 근데 그 대선주 얘기를 왜 하겠어요? 그 뭐 개인적으로 사놓은 거 물리신 분들 뭐 그 얘기를 제가 해드릴 수 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물리신 거 뭐 들고 있는지 대충 알거든요. 여기 무방위원들. 근데 그 얘기 해봤자 뭐겠어요? 그냥 위로만 받는 거 아니에요? 잘 될 수 있다.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돈이 되는 쪽을 계속 얘기해서 단돈 100만 원이건 1000만 원이건 그거 갖고 수익 내는 쪽을 얘기하는 게 나을까요? 어떤 게 낫겠어요? 계속 그냥 여러분들 물려있는 거 그냥 위로나 해드리려고 대손주 얘기하는 게 낫다. 1번. 아니다. 그래도 돈 되는 쪽을 얘기해서 단돈 100만 원 갖고라도 돈 벌 수 있게 해주는 게 낫다. 4번 찍어보세요. 자, 다 찍으세요. 지금 유튜브 쪽에서 꽤 들어오셨는데 찍어보시라니까요. 네. 대손주 얘기 왜 안 해주냐고 막 섭섭하다고 무방위원들이 가끔씩 그러시는데 저는 글쎄요. 네. 1번 아닌가요? 아니 1번이란다. 돈 되는 쪽을 계속 얘기해서 뭐라도 해드려야죠. 이거 하면서 공부도 시켜드릴 수 있고. 네?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면 제가 위로도 많이 해드리잖아요. 그죠? 네. 이따가 시간 되면 한번 조금 뭐 보여드릴 거라니까요. 네. 아무튼 항상 제가 오늘 저기 우리 라이브 회원들 방송 마칠 때 3시 반에 마칠 때 이런 얘기 했어요. 자 오늘 우리 방에 이제 급등한 게 뭐 한 7%, 10%, 막 18%, 막 13, 뭐 15% 이상씩 급등한 게 한 4-5개 이상 되거든요. 네. 이런 날도. 근데 이제 운목 맞은 게 더 많죠. 당연히 물론 지수 급락했으니까. 근데 올라온 것도 한 5-6개 이상 돼요. 그래서 우리 회원들한테 그랬어요. 라이브 회원들한테. 저기 오늘 운봉 여러 개 나왔는데 그건 저도 죄송하다. 근데 여러분들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 오늘 급등한 것만 쳐다보셔라. 네? 급등한 것만. 파란 건 내가 알아서 볼 테니까 네. 빨간 것만 쳐다보셔라. 회원들이 웃더라고요. 네. 웃어요. 네. 그것만 보세요. 그래야 버틸 수 있다고. 네. 우린 그러고 살아요. 네? 전체적으로 상위 누르죠. 지수 급락 나오고 뭐 지금 막 그러고 있는데 그래도 열심히 돈 이렇게 저렇게 쥐어 짜가지고 뭐라도 해드리는 거예요. 왜요? 왜 그러겠어요? 그라도 수익 내서 뭐라도 해드리려고. 그러니까 그 얘기를 계속 한 거예요. 왜냐면 우리 문자방님들도 방송 들으니까. 이해되시죠? 그래가지고 이제 추천한 게 뭐냐면 뭐 여러 개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 방 종목 하나 공개할까요? 샘표예요. 샘표 언제 샀냐면 금요일에 샀어요. 금요일 아침 9시 시작하자마자 그러니까 44,000원대 샀나? 네. 근데 오늘 한 27%까지 급등했어요. 최대 수익이 금요일날 시초가 대비 오늘 고점. 잠깐 판 하나 만들어놨는데 잠깐만요. 네. 이게 왜 추천했냐면 재료도 아주 상세하게 써놨어요. 우리 대선주 많이 있어요. 네. 근데 걱정 안 한다니까요. 네. 잠깐만요. 이거예요. 3월 4일날 아침 8시 48분에
저희는 추천을 조금 일찍 내요. 직장인들이 좀 많아가지고 배려한다고. 샘표 왜 추천했어요? 우크라이나발 전쟁 터졌잖아요, 그죠? 대두 가격 폭등 수혜주. 제가 금요일날 저녁 방송할 때 제가 이상한 말 하면서 지나갔거든요. 문자 보낸 애들 들으시라고. 그게 뭔 얘기였냐면 오늘 한 25% 급등했습니다. 샘표가 이게 미중 무역 전쟁 터졌을 때 상한가 치면서 날라온 종목이 대장이었어요. 샘표, 생표식품 하나 더 있어요. 신송홀딩스. 그 세 개가 대두 콩 얘기 나올 때 이게 대장이에요. 이게 샘표가 오늘 상한가 하려다 못 갔는데 하여튼 수익 오늘 많이 났어요. 그러니까 금요일에 샀으니까 딱 하루 걸린 거예요. 주말에 빼야 되니까. 그죠? 네.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국제 대두 가격이 폭락했을 때 이게 상한가에 갔어요. 국제 대두 가격이 폭락했을 때 미중 무역 전쟁 때 폭락했거든요. 그때 상한가가 갔어요. 왜냐면 원자재 가격이 싸지니까 간장 싸게 만들 수 있겠다 싶어갖고 막 상한가 갔다고. 근데 지금은 대두 가격이 폭등하죠. 그래도 수혜주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가격 인상해 버릴 수 있으니까. 제가 우리 회원들한테 헷갈리지 말라고 이거 특강까지 하고 막 그랬어요. 미중 무역 전쟁 때 대두 가격 폭락해서 수혜주인데 이게 어떻게 대두 가격이 폭등하는데 지금 수혜주냐? 제가 그랬어요. 그 상세한 설명을 다 했어요. 그 중에 일부를 금요일날 저녁 때 조금 해주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문자 반영들 잘 듣고 잘 갖고 있으라고 사라고. 문자 반영들 기억 이제 이해하시죠, 그죠? 저녁 방송 꾸준하게 들으세요. 종목 얘기 못해도 알아듣게끔 설명하잖아요, 그죠? 네. 샘표가 간장이라니까요. 아시잖아요, 샘표.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요. 간장. 근데 간장 말고 뭐가 있어요? 쌈장도 있어요. 쌈장. 쌈을 잘해서 쌈장이 아니고 고기 먹을 때 찍어 먹으면 맛있는 쌈장. 신송홀딩스가 쌈장이에요. 쌈장. 오늘 상한가 갔어요. 원래 샘표가 가야 되는데 쌈장이 갔어요. 그 된장 관련주가 없는지 또 밤에 찾아보시면 되겠죠, 그죠? 네, 그건 모르겠고. 네. 신송홀딩스도 옛날에 저기 미중무역 전쟁 때 콩값 들었다 놨다 할 때 그때 이게 수혜주였다니까요. 이유는 쌈장. 네. 오늘 쌈장이 상한가 갔어요. 앞으로 이제 줄줄이 가겠죠, 그죠? 네. 콩, 뭐 설탕, 밀가루 다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여기에서 맨날 대선주만 쳐다보고 있을 거예요. 대선주만 쳐다보고 있을 거냐. 대선주는요 간단해요. 세력이 남아 있으면 그 세력들이 알아서 올려요. 이걸로 바꾸고 저걸로 바꾸고. 지금 종목들이 이런 식으로 막 해서 움직인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것 저기에서 돈을 조금 팔아가지고 자꾸 회원들한테 뭐라도 해드리려고 저는 추천하는 거예요. 지수 급락하고 그러면 추천 안 하는 사람들 많아요. 종목 안 사는 사람 많고. 근데 우린 그런 거 없어요. 열심히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 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웃으면서 회원들한테 그랬다니까. 빨간 것만 보시라고. 이거 말고 더 있는데 더 공개하면 안 되고. 네. 앞으로 이런 걸 계속 사겠죠, 그죠? 왜냐면 인플레이션이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지금도 안 늦었으니까 인플레이션 관련주 사세요. 아셨어요? 아셨죠? 네, 인플레이션 이거 오래 갑니다. 이거 사실은 최소한 1, 2년, 2, 3년 가요. 인플레이션이 가장 최고조에 달했을 때 여러분들 주식 계좌가 터져나갈 거예요. 돈을 하도 많이 벌어서 손가락으로 돈을 셀 수가 없어서 발가락으로 돈을 셀 정도로 돈을 많이 버셔야 돼요.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은 기회예요. 인플레이션 터지면 뭐 현금 들고 있어야 된다고요? 나 미치겠어요 진짜. 어느 주식책을 봐도 인플레이션일 때 주식이 돈 벌기 제일 좋다 그래요. 다 도망가는 거 어딜 은행으로 저번에 송아지 사러 가고 막 미치겠어요 진짜. 어딜 가기는 주식을 해야 되는데요. 이해되셨죠? 네, 그러니까 저기 인플레이션을 도망치시면 안 돼요. 지혜롭게 잘 이거를 타고 넘어가면 돼요. 네, 이거 우리 열심히 하잖아요 지금. 자, 대선주 얘기 좀 해드릴까요? 자, 인플레이션 여기까지 이해되셨다? 자, 9번 찍어주시고. 네. 대선주 얘기 조금 해드릴게요. 네. 안 하려다가 할까 말까 하다가 한 5분만 해드릴게요. 대선주 얘기. 5분? 한 7분 걸리겠다. 네. 종목이 한 7개 상되니까. 네. 이해되셨어요? 네. 9번을 많이 찍으셔야지 넘어가죠. 네. 크세노포님도 오늘 다시 들어와야죠. 네. 외도사인 줄줄이 나가는데 이제. 외도사인 줄줄이 나갈 거예요. 오늘 들어오세요. 다시. 네네. 자, 네. 자, 아무튼 이거 잘 활용하셔야 돼요. 네, 잘 활용하셔야 되고, 자, 대선주 얘기로 넘어가죠. 대선주는 아직 들고 있어요. 들고 있는 거 있어요. 자, 0번 찍어보세요. 네. 특별히 0번. 나 아직 대선주 들고 있어요. 자, 하나라도 들고 있대 0번 찍어보세요. 네. 다 찍어보세요. 특히 여기 유튜브. 네. 찍으라고 할 때 언니 찍으셔요. 네.
가지고 계시죠? 네. 현재 우리방 회원도 있으시고 우리방 회원이었던 분도 계실 거고. 잘 보세요. 지금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뭐예요? 이거 아니에요? 선거가 끝나면, 네? 선거가 끝나면 이 종목들 대선주 다 폭락하는 거 아닌가요? 이거죠. 자, 마지막에 1번 한번 더 찍어 보세요. 선거 끝나면 다 폭락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다시 올라오는데 한참 걸리는 거 아닌가요? 이거 아니세요? 이게 궁금하시죠? 자, 빨리빨리 찍으세요. 시간 별로 없어요 이제. 네. 52분이니까 9시면 끝낼 거예요 이제. 맞잖아요, 그죠? 그죠? 그게 제일 궁금하시거나 제일 힘드시죠? 그죠? 네. 자, 네,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네, 이거는 여러분들이 무슨 종목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틀려요. 그래서 아까 제가 방송 초반에 얘기했잖아요. 대선주 얘기를 뒤에서 할까 말까 해서 지금 준비를 해놨는데 할까 말까 싶다. 왜냐하면 이게 득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시고 이렇게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 얘기를 이제 할까 말까 지금 고민이다. 잘못 알아들으면 독이 되고 잘 알아들으면 득인데, 그래서 할까 말까 고민한다 그랬죠, 그죠? 자,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전체적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본인 보유 종목이랑 이거는 완전히 같을 수도 있지만 완전히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종목이 다 틀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잘 나름대로 판단하시면 돼요. 그리고 저기 우리 회원들, 라이브 회원들, 문자번 회원들, 이분들은 여러분들은 세력이 다 매집이 돼 있고 그 다음에 파동이 아직 다 안 나온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또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는 얘기는 우리 방 회원들 종목이랑은 별로 상관이 없어요. 아셨죠? 왜냐면 상승 파동이, 제가 지금 보여드릴 종목은 과거에 상승 파동이 다 나온 종목들이 선거 전 끝난 후에 어떻게 됐느냐를 보여드리는 건데, 우리 방 회원들이 갖고 있는 거는 상승 파동이 아직 남아 있거나 아예 아직도 안 나온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우리 방 종목의 현재 보유 종목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이거 끝나거나 방송 끝나고 나서 우리 종목도 이렇게 되는 건가,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얘기했어요. 우리 방 종목은 해당이 안 돼요. 네, 파동이 다 안 나왔기 때문에. 자, 그러면 자 보죠. 첫 번째 아가방 컴퍼니. 자, 10년 전 거 얘기할 겁니다. 10년 전에. 왜냐면 지난번 5년 전 대선은 대통령을 이제 쫓아내고, 탄핵이 쫓아낸 거죠. 뭐예요, 그죠? 네. 대통령을 쫓아낸 다음에 갑자기 선거가 번개불 콩고 먹듯이 치러졌기 때문에 그때는 선거가 온전하게 진행이 되지 않아서 얘기할 만한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10년 전, 그죠? 이제 윤석열, 10년 전에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3명의 종목을 갖고 얘기할게요. 한 명은 10년 전에 대통령이 되셨고, 한 명은 대통령이 안 됐고, 한 분은 어거지로 양보하고 미국 가셨죠? 그분은 안철수시고, 그죠? 네, 자, 10년 전입니다. 그러면 대통령 된 사람 것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가방 컴퍼니를 보시면 됩니다. 자, 10년 전에 대선주로 급등을 한 게 언제냐면 여기입니다. 파동이 몇 개예요? 자, 파동이 3개 나왔으면 끝난 건데 하나, 둘, 3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대시세가, 대량 거래가 꼭지에서 찍었고요. 그죠? 네, 찍고 정책주였는데 일찌감치 끝났어요. 네, 1년 동안 10배 갔어요. 10배. 대량 거래 꼭지에서 터졌죠. 그죠? 파동 3개고 시간이 5분 안에 될런가 모르겠네요. 하나, 둘, 셋. 자, 끝났습니다. 끝나고 나서 어떻게 됐느냐? 대선이 언제 끝나냐면 12월 19일 날 끝났어요. 이건 당선된 사람 건데 12월 19일이 언제일까요? 여기에요. 12월 18일 전날이죠. 12월 19일은 당연히 쉬는 날이었고, 그 당시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될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많이 했는지 그때는 상한가가 15%였습니다. 15%, 30%가 아니라. 네. 그때 준상한가에서 끝나고 10%로 끝나고 선거에서 이겼죠. 그래서 상한가 2개, 그 다음에 추가 상승 한번 더 나오고 끝났습니다. 자, 간단하게 얘기해 드리죠. 선거 전에 사람들이 손절을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저점은 6,300원, 여기는 얼마일까요? 11,000원대. 즉 선거 직전에 6,300원까지 폭락했다가 선거 끝나고 나서 이겼지 않습니까? 어디까지 갔다고요? 11,000원대. 즉 100%, 6,300원 대비 100%는 아닌데 대충 이거 잘 기억해 놓으세요. 대충 일단 이 당시에는 70에서 80% 정도 반등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물린 분이건 여기서 물렸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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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타기 한번 대충 했어도 빠져나올 수 있었겠죠. 이해되셨으면 자 2번 찍어주세요. 빨리 찍으세요. 네. 잘만 샀으면 70% 수익인데요. 그럼 대충 사도 30-40% 수익이겠네. 그러면 어지간하면은 회복이 안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항상 몰빵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선거 끝나면 뭐 선거 끝나고 나면 폭락한다고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죠? 죄송한데 막 욕이 나오는데 참을게요. 네. 제대로 해보지도 안 했으면서 그 소리 하는 거예요. 선거 끝나고 이겼죠? 급등. 자 하나 더 볼까요? 이 당시에 하츠라고 있어요. 지금은 리모델링 테마주로 잘 알려져 있는데 옛날에 하츠가 박근혜 전 대통령 네, 친인척주였습니다. 자 마지막까지 급등했는데 선거 한 달 앞두고 폭락을 해요. 줄줄줄줄줄. 네. 만원대 있다가 저기 2,900원까지 거의 4분의 1 토박이 났어요. 자 선거가 끝났어요. 끝나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네 어떻게 되겠냐? 이만큼 올라왔어요. 순간적 2,900원에서 어디까지요? 4,400원까지 얼마 올랐을까요? 50%. 그 다음에 두 달 뒤에는 여기는 5,000원대. 그러니까 대충 계산해 보세요. 2,900원에서 5,000원 초반까지 갔으니까 대충 70%. 네, 선거 끝나고 더 떨어졌어요? 선거 끝나고 얼추 바닥 아니었나요? 선거 끝나고 더 떨어질까봐 그렇게 요즘에 전전긍긍하시길래 이 얘기 안 할래다가 진짜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대통령에서 떨어진 사람 누구? 문재인이었죠, 그죠? 네. 바른손. 네. 또 왼쪽 끝에 있는 분들 또 호칭하셨다고 또 댓글 다실라. 자, 바른손. 네. 여기에서 10배 급등했습니다. 문재인 테마주로. 자, 근데 선거 직전에 쭉 흘러내립니다. 16,000원대에 있다가 4,000원까지. 그러니까 대충 3분의 1에서 4분의 1 토막이죠. 그래 이랬어요. 근데 최근에 이렇게 안 떨어졌죠. 왜요? 올라간 게 없으니까. 이 당시엔 이거 다 올라왔어요. 왜냐면 파동이 3개 나왔거든요. 하나, 쉬었다가 둘, 쉬었다가 셋. 끝났어요. 한 번에. 그러니까 더 이상 안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 직전에 폭락했어요. 자, 선거 끝나고 어때요? 졌죠? 그죠? 졌잖아요, 그때. 그죠? 네. 그래서 졌으니까 하한가 2개. 어쩔 수 없잖아요. 졌잖아요. 자, 하한가 2개 맞고 저점 4,755원. 자, 선거는 19일날 치러졌고,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4,750원에서 어디까지 왔을까요? 대충 9,000원 근처까지. 계산해보세요. 100%는 안 되고 대충 70%일걸요? 그죠? 바른손, 그리고 유성 TNS 넘어가고, 자, 이거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손. 우리손이 아니라 우리들 휴브레인. 네. 이게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때도 테마주였는데 아무튼 그때 문재인 테마주로 많이 갔어요. 동전주였거든요. 올라간 거 보세요. 살벌하게 올라갔죠. 그러니까 요번에도 원래 이런 상승이 나와야 되는데 뭐 맨날 그냥 화천대유 대장동 그래갖고 종목 못 가고 갈만 했더니 또 카드로 소고기 먹었다고. 그래서 못 간 거 아니에요. 그 네거티브 누가 시작했어요? 네거티브 누가 시작했냐고요? 민주당에서 시작했잖아요, 그죠? 선거판 엉망진창을 만들어놨어요. 이 당시에는 이렇게 안 했어요. 선거판 개판 만들어놨어요, 진짜. 네거티브 한다고. 누가 시작했냐고요? 자, 똑같이 하한가 2개 맞았죠? 선거 끝나고 저점 4,700원 어떻게 됐을까요? 한 달 뒤에 여기는 대충 9,000 얼마. 그러니까 뭐예요? 100%는 안 되고 70에서 80%. 대통령에서 떨어진 사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자 3번 찍어주시고 빨리 찍으세요. 9시 1분이고 우리 뒤에 또 저기 방송하시니까. 네. 자, 누구예요 이제? 안철수씨 양보하신 분. 물론 기쁜 마음으로 양보하지 않으셨죠? 양보하셨어요. 자, 써니전자 보죠. 써니전자가 어땠을까요? 어땠을까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갔죠. 그죠? 여기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갔어요. 경상도 억수로 그죠? 네. 전라도 사투리 허벌나게 엄청나게 많이 갔어요. 자, 양보했잖아요. 양보하고 나서 폭락했어요. 어떻게 해요? 여기가 6,000원이었는데 700원까지 갔으니까 뭐 6분의 1 토막이나 뭐 8분의 1 토막인가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막 그냥 내리 꽂았어요. 그냥 양보하시는 바람에. 그리고 이분 투표 안 하고 미국 갔죠. 그죠? 근데 선거가 끝났어요. 선거가 끝났는데 어떤 저기 언론사에서 선거 끝나자마자 바로 차기 대선 후보 지지율 조사했어요. 누가 1위 했을까요? 박근혜 대통령 됐고 문재인 떨어졌고 한 사람은 미국 갔는데 누가 한 사람 남았잖아요. 그 사람이 1위인 거죠. 세력은 천재라니까요. 다음날 바로 여론조사하네요. 그 다음 대권 후보는 누구인가? 5년 남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792원 찍고 숨도 안 쉬고 6천원까지 끝났을까요? 끝나긴 뭘 끝나요. 여기 요까지 가고 이제 다물 멀티미디어라고 입을 다물 수 없을 정도로 많이 가서 그때 이후로 이름을 다물 멀티미디어로 바꿨다고 뻥이에요. 좀 웃으세요. 대선 얘기하니까 또 인상 막 심각해지시는데 웃으시라고 농담했어요. 그 전부터 다물 멀티미디어였어요. 아무튼 여기가 1375원 찍고 3개월 뒤에 9,500원을 찍죠. 심지어 악고점을 제낍니다. 계속 갔어요. 하나만 더 보여드리고 끝낼게요. 정보판 더 있는데 여기까지만 하죠. 최근에 안초수 세마주 오랜만에 급등한 한국정보공학 그때 어땠을까요? 여기도 파동이 3개 나왔죠. 하나 쉬고 둘 쉬고 셋, 그죠? 자, 셋.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선거 전에 폭락했죠. 9,400원 찍고 어디까지요? 2,500원 정도까지 거의 4분의 1 토막이죠, 대충. 자, 2,500원 찍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상한가 휘날리면서 어디까지? 6,000원까지. 이거는 2배 이상 급등했습니다. 아무리 비싸게 물렸어도 정신만 똑바로 차렸으면, 물타기 잘했으면 빠져나올 수 있었고, 최소한 제가 하고 싶은 얘기 그거예요. 물타기를 하실지 말지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세요. 대신에 확실한 건 이거 아닌가요? 선거 끝나고 추가 급락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리고 물타기를 안 했어도 반등이 이만큼 나왔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지금 파는 것보다 훨씬 손해를 줄이고 팔 수 있었겠죠. 제가 해드리고 싶었던 얘기는 이거예요. 경험이 없으니까 혼자서 하시려니까 힘든 거죠. 들어오시라니까요. 주식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 얘기를 왜 선거 이제 치러지기 하루 전쯤에 이 얘기를 해드릴까요? 힘들어도 끝까지 참고 버티신 분들 잘 이겨내시라고 지금 해드린 겁니다. 이 얘기를 너무 일찍 하면 개인들이 주식을 안 팝니다. 그리고 설령 이제 대선 끝나고 나서 종목이 빨리 안 올라오면 그 사람들은 저를 욕합니다. 제가 그 꼴 보기 싫어서 일부러 늦게 얘기한 겁니다. 그 사람들은 다 손절하든지 말든지 다 덜어내고 그래도 양심이 좀 있고 마음이 선하신 분들 끝까지 손해가 크니까 못 팔고 버티신 분들 도움되시라고 얘기해드린 겁니다. 이해되셨으면 10원 찍어주시고 마치도록 하죠. 제 마음 이해되세요? 그래서 늦게 얘기하는 거예요. 힘들내시고 여러분들이 좋은 마음으로 투자를 하셨으면 결과는 항상 좋을 겁니다. 그죠?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좋은 마음으로 주식 투자하시는 거면 돈 벌어서 어머니, 아버지, 아들, 딸, 그죠? 또 이쁜 또 와이프, 신랑, 그죠? 신랑한테 도움 주려고 주식하는 사모님들 많아요. 그런 분들은 잘 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려면 무조건 이겨내세요. 이겨내세요. 어금니 꽉 깨물고 이겨내세요. 그러셔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꿈 반드시 이룰 수 있어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인플레이션에 집중하세요. 그리고 거기다 투자를 하시면 돈 많이 벌 수 있어요. 혼자 하기 힘들다. 빨리 들어오세요. 인플레이션 수혜주 진짜 자신 있거든요. 아까 샘표 보여드렸죠, 그죠?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최근에 쭉 깔아놨어요. 그리고 대선 끝나면 대선주라고 했던 것들 다 올라갈 거니까 걱정들 하지 마시고 혼자 하지 마시고 들어오세요. 지금 혼자 해서 돈 벌 수 있는 장이 아니에요. 샘표 문자 나는 거 보여드렸죠? 들어오셔야 됩니다. 들어오셔야지 뭘 도와드리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잠깐만요. 우리 또 잠깐만요. 여기 좀 마치고 김 실장님이 지금 김 실장님도 우크라이나 테마주 지금 공략을 많이 하셔갖고 지금 수익을 많이 내고 계시거든요. 제가 그랬잖아요. 테마주 되게 잘하신다고. 김 실장님이 지금 여기 우크라이나 수혜주 해가지고 수익 많이 내고 계십니다. 아까 효성OMB 상한가 같죠? 효성OMB도 이방 추천주예요. 수익 많이 나요 여기도.
그러니까 제가 저랑 성향이 맞겠다 싶으면 일로 들어오시고 우리 김 실장님도 훌륭하세요 진짜. 정말 잘하세요. 그러니까 테마주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이쪽으로 가셔도 돼요. 네. 제가 보증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네. 제 목소리가 마음에 든다. 네. 저는 얼굴은 별로지만 목소리는 그래도 좀 괜찮습니다. 이쪽으로 오실 분은 오시고, 네. 아 나는 여자 전문가가 좋다. 네. 일로 가세요. 네. 미인이신데 종목도 정말 잘 뽑으세요. 네. 지금 저기 실시간 방송하고 계시니까 지금 들어가시면 바로 또 이제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편안한 밤 되시고요. 네, 저는 내일 저녁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아마 장중에 대선주들 이래저래 좀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아무튼 내일 또 뵐게요. 네, 편안하게 푹 쉬시고 내일 뵙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진검승부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